안녕하세요. 원의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회귀 분석에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얻어진 베타1 햇. 이 베타1 햇은 소위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1 햇이라는 것이 어떤 분포를 하는지, 여기 통계적 성질 그러는데 결국은 어떤 분포를 하며 이 분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통계량이고 표본에서 얻어진 것이니까 베타1햇은 통계량이고 통계량을 가지고 가설 검증할 수 있고 신뢰 구간 추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y햇에 대한 또한 통계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차의 분산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오차는 뭐였습니까?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을 어떤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기분포하는 거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정 자체가 뭐 무리한 억지로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정기분포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평균이 0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거고 오차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테니까 분산값을 가질 거고 그걸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 보자는 거죠. 당연히 오차에 실현된 값인 잔차들로서 잔차값들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잔차가 E1, E2, En, N개의 잔차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이야기했던 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E에서 이들의 잔차들의 편차, EI 빼기 이 평균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 합을 자유도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제곱 햇은 자유도로 나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이니까 잔차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 잔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다. 그러면 잔차라는 건 뭐냐? yi 빼기 yi 햇이라고 그랬어요. y 햇이라는 것이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니까 yi 햇은 yi 빼기 베타 제로 햇 빼기 베타 1 햇 xi 제곱 그것들을 합해서 자유도로 나누는데 이제 여기에 자유도는 추정된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줄어든다. 여기 자유도가 제곱해서 합한 게 n개. 그러니까 n으로부터 추정된 게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 하나를 추정할 때 자유도 하나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2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자유도는 그 개념을 이것으로 추정된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자유도는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자유도를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베타1 햇의 통계적 성질. 베타1 햇이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베타1 햇이 여기 있죠. 기울기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죠. 베타1 햇은. 그 계산은 베타1 햇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지난 시간에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베타1 햇의 추정치는 이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x1, y1, xn, yn, n개의 자료 짝으로 베타1 햇을 계산해 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표본을 얻기 이전 상태, 즉 y가 확률 변수일 때 x1, y1, x2, y2, xn, yn이죠. 여기는 왜 계속해서 스몰 레터냐. 이거는 설명 변수로서 주어진 값으로 간주해서 측정된 변수 x라는 변수를 측정해서 얻어진 것이지만 우리 회귀 분석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주어진 값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스몰 레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다면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소문자로 얻어진 y들을 대문자로 표본 확률 변수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확률 변수로 y들을 확률 변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니까 베타1 햇도 확률 변수죠.
그래서 여기 진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진하게. 그러면 베타1 햇이 어떤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확률 변수니까 분포를 한다. 어떤 분포인지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고 확률 변수이다. 확률 변수는 분포한다. 확률 분포한다. 그걸 우리는 전부터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여기 흐리게 표현된 베타1 햇과 진하게 표현된 베타1 햇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또 좀 미안한 얘기가 되지만 대개의 통계학 교재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이론을 쭉 배워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거 분포한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분포를 하지? 이거 어떤 얻어진 값아니야? 근데 무슨 분포를 하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베타1 햇 이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저것이 이제 어떤 분포를 하느냐? 그거는 여기서 앞에서 yi, y바를 확률 변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앞에서 보신 그 식 자체 베타1 햇은 하나의 통계량으로서 확률 변수이며 확률 분포를 갖게 된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yi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였으므로 그렇죠. 오차가 정규 분포하니까 y들도 정규 분포를 해. y바도 정규 분포를 하고 따라서 베타1 햇도 정규 분포를 해. 예? 베타1 햇도 정규 분포를 하고 평균이 베타1. 예. 베타1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이죠. 베타1 햇은 예? 베타1 파라미터를 모르는 기울기 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베타1 햇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1 햇의 분산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얻어집니다. 왜 어떤 전개식 이런 것은 우리 생각하지 말죠. 이거 얻는 과정을 우리 지금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결과만을 놓고 잠시 동안 요 회귀 분석 끝날 때까지만 이래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베타1 햇은 표준화 시킬 수 있죠. 베타1 나누기 루트 시그마 제곱 시그마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표준화가 가능한 거야.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베타1 햇의 표준 오차. 그렇죠? 베타1 햇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라 그래서 SE로 표현되고요. 이런 SE 같은 거는 SE의 같은 표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결과 그 값이 이렇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딴 거 없어요. x바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들의 분포죠. 표본 평균들의 분포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문제는 이제 가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베타1 햇 값이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베타1 햇 값이 시그마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 나누기 시그마 xi 빼기 x바의 제곱. 이건 자료만 있으면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타1 햇 값이 써도 되는지 유효한 기울기인지 관계식이 y 햇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1 햇이라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써도 되는지 그래서 얻어진 값에 대한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x와 y의 자료들이 어떤 단위를 갖고 얼마나 큰 값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베타1 햇 값은 굉장히 큰 값이 얻어질 수도 있어요. 예? 뭐 102 이렇게 얻어질 수도 있다고요. 100이 0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선 베타 제로가 베타1이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쓰려면 H0 베타1이 0이라는 것을 기각해야 그 뒤에
베타 1 햇 값이 계산된 베타 햇 값을 가지고 또 베타 제로 햇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 가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H0 베타 1 햇이 당연하고요. 기가격은 베타 1 햇이 0보다 0 빼기 T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 여기 이제 시그마 햇이어야 됩니다. 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 1 햇이 T 2분의 알파 시그마 햇입니다. 표준 오차의 추정치, 표준 오차의 추정치. 여기서 뭐 복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베타 1 햇 마이너스 베타 1 나누기 루트 시그마 제곱 햇이 들어가죠. 그리고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표준 오차의 추정치로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곱 햇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가 돼요? t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t 분포하는 겁니다. t 분포를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앞에서 이제 평균 가지고 놀았던 때하고 뭐 똑같아요. 이런 것들만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기가격을 얻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판매과 광고료 있죠? 판매과 광고료의 자료에서 얻어진 베타 1 0.1, 0.7, 베타 1 햇 값이 0.7인지 이걸 써도 되는지 가설 검증해보면 가설은 베타 1은 0이다 라는 귀무가설과 베타 1은 0이 아니다 라는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t값이 베타 1 햇 나누기 이거죠. t값은 뭡니까? 루트 좀 정리하고요. 표현한 게 이겁니다. t값이 0.7, 시그마 햇은 0.6055가 나오고 루트 10 들어가고 그래서 3.3656이 나왔어요. 3.3656. 그래서 t 3.656에 대한 면적 t 분포하여서 자유도는 3이고요. 자료가 4개였으니까 미안합니다. 자료가 n이 5이었죠. 그래서 자유도 df는 5 빼기 2개가 추정됐어.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 그래서 5 빼기 2가 돼서 3입니다. 자유도 3인 t 분포하여서 p 밸류는 이렇게 계산돼서 0.0354가 나온다. 2배를 했습니다. 왜 2배를 했어요? 양측 검증이니까 2배를 해서 t 값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p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양측 검증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측 검증한다고 사용자가 양측 검증한다고 생각하고 2배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그래서 p-밸류, p-밸류, p-값 0.0354 수준에서 H0 기각한다. 0.0354라면은 H0를 기각하는데 충분한 값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다룰 때와 그 바탕, 베이직은 같다. 예? 베타 1 햇에 대해서도 여기서 절편 베타 제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y 햇은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 아니에요? 그 베타 제로 햇이라는 건 뭡니까? 예? x 이건 절편이라고. 우리 이걸 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절편. 이 점이 베타 제로 햇 값이야. 즉 x가 0일 때의 값이 y 값이 직선상의 값이 베타 제로 햇입니다. x가 0이다. 어떤 경우에는 x가 0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x가 0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를 갖느냐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는 기울기
베타 1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베타 제로는 x가 0일 때의 y 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거 성인 남자의 키야. 뭐 매출액이야. 매출액일 때는 말이 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성인 남자 키야. y가. 아버지의 키야. 아버지의 키가 0일 때 아들의 키 베타 제로 헷 해석도 필요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말이 이상하죠. 이거 매출액이야. 이거 광고료야. 예? 광고료를 0으로 썼을 때 매출액은 베타 제로 헷이다. 이건 뭐 의미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습니다. X값이 우리 예에서는 1, 2, 3, 4, 5로 X값을 정했었지만 예니까 X값은 상당히 큰 값일 테니까 그때 광고가 없을 때 베타 제로 한 만큼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것은 해석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Y 햇에 대한 통계적 성질을 한번 살펴보죠. Y 햇에 대한. Y 햇은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원 햇 xi. 그렇죠? 이거를 확률 변수로 표시를 하면 둘 다 확률 변수로 표시하면 이것도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y 햇도. 이것과 다르죠? 이건 조금 아까 봤던 우리 이제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해서 이런 식을 얻게 됐는데, 얻게 됐는데 확률 변수로 집어넣으면 y도 대문자로 확률 변수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값들을 yi 햇이라는 값을 직선상의 값이죠. 직선상의 값을 적합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뭐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yi 햇, y2 햇, yn 햇은 x1, x2, xn에 대한 직선상의 값입니다. 그거를 적합치, fitted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확률 변수로 베타들을 표현했을 때 y 햇도 적합치도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y 햇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대값이에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에 대한 기대값이 y 햇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가 햇을 붙여서 추정을 했으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를 추정한 것이고 이는 곧 기대값 yi 기대값의 추정량이 된다. 대문자를 썼을 때 추정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xi 값에서 y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y의 평균을 추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yi는 기대값 yi 더하기 입실론 i 이게 기본적인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 더하기 입실론 i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추정치든 추정량이든 이걸 양이든 결국 yi 평균에 대한 추정량 또는 추정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성인 아버지의 키, 성인 남자 키, y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어. 데이터를 얻어서 이 직선을 고르게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x는 뭐 여기 예를 들면 19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너무 낮게 측정했나요? 여기는 160이라고 생각해보고 키는 아버지 키는 160에서 190까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때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가 1cm 커질 때 아들의 키는 얼마나 커지는가 하는 관계식을 얻은 거야. 이게 y 햇은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hat x.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자료 범위 160과 190 사이. 그런데 207cm인 서모 씨가 있어. 예?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성인이 됐을 때 키는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이 회귀선을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관계식이니까 XO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값 x0에서 y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의 2차 목적입니다. 2차 목적이 예측입니다. 1차 목적은 이 yi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 1차 목적은 설명변수에 얻어진 값, 설명변수의 어떤 값 x0에서 y는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를,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160에서 190까지 보통 아버지 키들이 있는데 여기를 훨씬 벗어난 범위는 이 다음에는 이게 확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는지 뭐 꺾여서 내려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91일 때, 아버지의 키가 191일 때는 예측을 해도 좋지만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면 곤란하다라는 설명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평균을 추정하느냐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 yi hat, 확률 변수 yi hat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값은 당연히 이 yi가 되는 거고, yi hat의 분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만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의 목적, 어떤 값 x0에서 y를 예측할 경우에는 x0는 어떤 값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베타0 더하기 베타1 x0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x0에서 하는 거니까 y0 hat의 분포는 여기에 다른 게 1이 더 추가됩니다. 여기에서부터 1이 더 추가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측을 한다는 게 어렵고, 예측할 경우에 그 예측값의 범위, 퍼짐의 정도가 커지겠구나, 크겠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얼마만큼 커집니까? 결국은 시그마 제곱만큼, 여기에 비해서, 이 분산에 비해서 시그마 제곱만큼 분산이 커집니다. 예측값들의 퍼짐의 정도가 커진다는 거죠. 평균일 때보다 요만큼, 시그마 제곱만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활용예,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1, 2, 3, 4, 5 x, y는 1. 여기 1, 1이었죠. 여기 2, 2. 여기 4. y. 예? 요거 광고료, 요게 매출액입니다. 자, 광고료가 4일 경우, x가 4일 때 매출액은 평균이 베타0 더하기 베타1 곱하기 4, x가 4니까 분산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된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돼요. 4 제곱이 빠졌네.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죠. 평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균에 대한 예측. 따라서 광고료 4일 경우에 매출액 평균 EY 베타0 더하기 4 곱하기 베타1에 대한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구간을 얻고자 한다면 Y hat
플러스 마이너스 한 줄에 쓰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고요. t 0.025 자유도가 4 죄송합니다. 자유도가 3 자유도가 3 일 때 시그마 햇 루트 이것이 신뢰 구간이 된다. 그래서 그 값을 전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1.6445 3.7556의 95%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할 때 다음 달에 광고료를 4만큼 지불하려고 할 경우 4만큼 쓰려고 할 경우 매출액에 대한 예측을 하는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분산에 대한 거 자유도가 3입니다. 오타가 제법 많습니다. 뒷부분에 특히 이게 교재에서 따와 가지고 쓴 거다 보니까 교재에 오타가 꽤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여기에 1이 더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더 신뢰 구간의 폭이 넓어져. 아까에 비해서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Y 햇에 대한 신뢰 구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줍니다. 뭘로?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이렇게 찍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